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거대한 소행성을 천문학자들이 관측했고 거의 확실하게 지구에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계산은 몇 번이나 확인하였고 1mm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 영화였다면 군대나 특수임무부대가 앞장서서 무시무시한 로켓과 거대 레이저 무기를 꺼내며 이 위협을 밤하늘의 먼지로 만들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도 산산조각이 난 소행성의 쓰레기 구름이 지구에 대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구를 조금만 움직여서 위협을 넘길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겁니다. 토픽은 언제든지 자유롭고 대담한 공상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가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럼 떠나볼게요. 실현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지구 이동 작전을 하는 이유는?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장에서 태양이라는 이름의 별과 연결되어 있는데 공간의 한 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중은하가 떠돌며 맞부딪히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약 50억 년 후에 우리의 행성 태양은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다 타버리기 직전에 팽창해서 수성, 금성, 지구를 삼키고 화성은 열대처럼 더운 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이는 인류를 멸망에서 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위협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최고 기온 세계 기록이 최근 쿠웨이트에서 갱신됐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직사광선의 온도가 섭씨 63도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해안가 도시는 모두 침수되고 말 것입니다. 온난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지구의 온도가 좀 내려가서 녹아내린 물이 얼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조금만, 아주 조금만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멀리한다는 선택지는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작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관대한 줄거리예요. 막강한 힘을 가진 외계인이 우리 불쌍한 지구인들에게 이렇게 선고합니다. 은하 하이웨이가 건설될 예정이니 나가주세요. 철거 기한은 2345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되면 우리는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화제가 된 영화 유랑지구를 보면 인류가 만든 최선의 방책은 단순히 거대한 제트 엔진을 지구의 한쪽에 되도록 많이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구가 얼마나 크던지 간에 그 질량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공전 궤도에 따른 운동 법칙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강한 힘을 가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는 움직이죠. 너무 간단하죠? 문제는 그러한 엔진을 움직이는데 로켓 연료는 사용할 수 없고 탄화수소 연료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의 연료로도 이 정도 규모의 미션 수행에 필요한 매장량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질을 태워서 에너지로 삼기 때문에 지구 자신이 말 그대로 뼈를 깎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형편이 나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타면 탈수록 지구는 가벼워지고 더 쉽게 움직일 테니까요. 하지만 계산에 의하면 근처 화성으로 이동하는데 지구의 85%에 해당하는 질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원도 없고 황량한 찌꺼기만 남은 별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지구를 기꺼이 희생시키고 싶다면 그땐 20세기의 원시적인 엔진이 아니라 미래 선진 기술인 이온 디스랩터가 사용될 테니 비교적 경제적인 선택사항도 있습니다. 관련 기술은 이미 개발 중입니다. 대기권 공기의 얇은 층에서 위험한 배기가스를 없애기 위해 적도상의 어딘가에 1000km 높이의 타워를 건설해야 합니다. 엔진의 노즐에서는 초속 40km로 이온 다발이 방출되며
그 반작용으로 지구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시스템 제어는 복잡하지만 그 대신 연료 소비는 지구 질량의 13%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물론 농담이에요. 태양의 돛을 넓혀볼까? 지구 이동을 위해 지구를 태우는 것은 긴급 사태일 경우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만약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지구를 견인하는 태양돛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양돛의 장점은 태양에서 방사되는 바람으로 인해 수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두께가 1km, 직경은 지구의 20배나 되는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만일 한다 해도 그 돛은 어떤 밧줄을 써서 지구에 묶어야 하는 걸까요? 비록 돛과 밧줄의 문제가 극복되더라도 그 가속도는 지구가 움직였어 라고 말할 때까지 10억 년이나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적당히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어 태양돛을 레이저 광합을 통해 순풍에 돛단 듯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천체와 줄다리기를 하다니 이것은 또 다른 문제네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중 가장 강력한 레이저는 100기가와트의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으로 지구를 거기까지 가속하려면 10억 년은커녕 꼬박 300억 년, 즉 10의 18승이 3개만큼인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전기요금이라고 한다면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해보세요. 지구가 아마 지금 그대로가 좋다고 끄덕일 것입니다. 소행성에 의한 스윙바이. 약간의 수고는 들지만 최근 진행된 일련의 스윙바이가 가장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최초로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 접근에 성공한 우주 탐사기 로제타를 기억하시나요? 이 크지 않은 탐사기를 가속하는데 태양, 화성, 지구 주위의 복잡한 경로를 비행시켜야 했습니다. 로제타는 지구에서 2차례의 중력 어시스트에 의한 추진력으로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해성을 잡기 위해 몇 년 동안 비행했습니다. 과학은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구 자체의 운동에도 응용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크기와 질량의 한 소행성을 목적한 코스에 보내고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인식할 만한 추진력을 지구에 부여한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보트 근처의 수면에 돌을 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던져진 돌이 만든 파문은 작지만 만약 틈을 두지 않고 돌을 던진다면 보트는 반드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의 돌을 집어던지는 힘은 너무 작아서 보트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보다 훨씬 작은 것입니다. 이때 보트에는 최소한의 리스크밖에 들지 않습니다. 돌은 일부러 보트 바로 옆을 스치도록 던질 수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소행성대가 있는데요. 소행성대는 현재의 원시적인 우주선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주 예인선의 소규모 함대를 건설할 수 있는 금속이나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주 예인선은 근처를 지나가는 무수한 돌멩이 몇 개를 집어들고 왔던 코스를 더듬어서 지구를 향해 날아갑니다. 지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단순 작업의 반복, 대체로 100만 번가량은 던지게 될 것입니다. 작전 실패 이유는? 인간은 특이한 생명체입니다. 자신들이 세계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탄생한 행성 밖에서 사는 방법은 거의 모르죠. 슬프게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일정 환경에서 살아가는 산물이며 엄격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쾌적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지구와 태양 간 거리, 공전 파라미터도 포함되죠. 옆에 있는 금성과 화성을 보세요. 두 번째 행성인 금성에서는 아주 옛날에 물이 증발해서 영구적인 온실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성 화성에서는 밤에 건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섭씨 영하 50도에서 동사를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두 개의 행성 사이에 있어서 평균적인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유랑지구에서는 태양에서 떠난 지구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가감없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구를 현재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세계가 붕괴하는 규모의 기상재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멸종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려면 얼마나 섬세한 균형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우리는 같은 진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구에 이사가 잘 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사는 인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정든 궤도에 머무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태양의 근처 같은 곳 말이죠.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